어미닭이 품은 지 얼마 안 된 달걀을 햇빛에 비춰보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핏줄들이죠. 가장 먼저 혈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아기에 가장 먼저 발달하는 것이 심혈관계, 혈액이 공급되기도 전에 먼저 혈관이 만들어집니다. 혈관은 인간 발생의 시작이자 인간 발달의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관이라고 하는 신진대사의 통로를 통해서 생명 과정의 필수인 산소와 영양소 그리고 호르몬을 조달받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이 혈관들 중에서 동맥과 정맥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95%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은 미세하고 가느다란 실뭉치예요. 우리의 전신을 그물망처럼 휘감고 돌면서 동맥과 정맥에 연결됩니다. 그 두께가 머리카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풀어놓으면 길이가 수만 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합니다. 모세혈관의 수를 센다면 100억 개 정도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데요. 인체를 구성하는 60조 개 이상 세포들이 이 가느다란 실 주변 0.15mm 이내의 거리에 모여 있습니다. 모세혈관과 모세혈관의 사이 간격은 0.3mm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니 어디를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아기들처럼 혈관들이 반짝반짝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모세혈관도 늙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은 적혈구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인데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를 배달해주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같은 찌꺼기들을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요. 또 신생혈관을 만드는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물질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소하는데 탄력을 잃어버리고 노폐물이 쌓인 모세혈관은 결국 유령혈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모세혈관의 퇴행은 식습관이 형성된 10대부터 시작되는데요. 40대 이후 노화의 과정과 겹치게 되고요. 60대에 이르게 되면 모세혈관 전체 중에 절반 정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요?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또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니까 고혈압이 생겨요. 당뇨는 물론이고요. 뇌경색도 생기게 되죠. 세포 괴사 때문에 치매나 기억력의 감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세포와 조직들이 버려진 집처럼 아무 역할도 못하고 방치되면 건강한 몸은 백혈구와 거대 세포를 보내서 죽은 세포들을 제거해내고 괴사를 막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조절이 잘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아지면 염증이 심해지고 마침내 괴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정형외과 전문이니까 남성분들의 고관절 괴사를 설명해 드릴게요. 남자들의 경우 특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발생 확률이 높은 편인데요. 대퇴골두의 경우에 어릴 때에는 두 개의 혈관으로부터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건강하지만 30대 이후 비구로부터 나온 혈관이 서서히 막히게 되고 대퇴골두 한쪽 방향에서만 혈액 공급을 받게 되고요. 세포 재생과 파괴가 균형을 잡히지 못하면 뼈가 손상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술을 많이 드시거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아니면 천식이나 피부병으로 스테로이드 약을 많이 쓰는 경우 모세혈관뿐만 아니라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막혀서 뼈 조직이 괴사되는 무혈성 괴사를 일으키기도 하는 겁니다. 뇌혈관이나 심장혈관들은 어떨까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간 마을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근세포와 뇌세포들은 비교적 동맥 끄트머리 쪽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의 상태가 약해지면 언제든지 혈관이 막힐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의 건강을 검사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심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손톱 끝 또는 발톱 끝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방법인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5초 정도 눌러서 혈액 공급을 막았다가 떼었을 때 2초 안에 핑크색으로 돌아오면 일반적으로 모세혈관의 공급이 원활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2초 이상 걸린다면 혈관 건강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모세혈관의 건강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한 가지만 강조해서 이야기하자면 PDGF, VEGF와 같은 성장인자들의 답이 있습니다. 이 성장인자들은 골수에서 유래되는 줄기세포 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손상된 부위로 옮겨져서
신생 혈관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들입니다. 이 성장 인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현대인들은 다양한 중독과 스트레스 그리고 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재생의 시간인 잠을 놓쳐버렸는데요. 어린아이들처럼 아무 걱정 없이 새근새근 잠들 수 있다면 젊은 노인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창호와 함께하는 젊은 노인의학 시리즈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